잘 쓴 스토리만 가지고 모두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박 펀딩은 모두 스토리를 잘 썼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강의네요. 와디즈 메이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에서 콘텐츠 에디터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마 요 강의만 좀 듣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패하는 펀딩 스토리부터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펀딩 일정 짜기까지 스토리 작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감 있게 다루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요. 소재를 스토리로 완성하는 방법 중에서 메이커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 프로젝트의 제목 쓰는 법, 내 프로젝트의 대표 이미지 고르는 법, 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요약 쓰는 법,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적용 가능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강의 한 번 들으실 때 짧고 굵게 들으시고 메이커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프로젝트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요. 제목부터 대표 이미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클릭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프로젝트 요약, 이렇게 서포터님들의 동선에 맞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메이커님들이 일단 스토리를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서포터님들의 입장에서 쓰셔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요. 프로젝트 제목을 잘 작성하는 방법을 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을 작성하는 거는요. 물론 메이커님이 굉장히 멋진 카피라이터이실 수도 있겠고 내부적으로도 멋진 마케터분이 계셔서 제목을 팍 하고 완성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지만 프로젝트는 일단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작성 팁 정도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작성 팁은요. 키워드 2개, 3개를 스토리에 그 프로젝트 제목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사례를 살펴보면요. 통기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 그리고 이 기타를 50년 된 장인이 만드신대요. 그런 특징 하나. 또 마호가니라는 제품의 특징 하나. 기타라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리워드 제품군.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메이커님이 아마 생각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 2개, 3개 정도 메이커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주시면요. 프로젝트 제목은 충분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좀 후보를 마련하시는 것 자체가 가끔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2번째 스토리 작성 강의에서 안내해드린 적 있는 내 스토리의 소재 찾기 3단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님이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만큼 서포터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키워드를 반반 섞어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사실 메이커님의 입장에서는 내 제품이 이게 제일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그걸 사용해 보신 서포터님들은 다른 특징이 가장 매력적이다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메이커님이 생각하시는 매력만 제목 속에 강조가 되면 서포터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별론데?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포터님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서포터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키워드 아니면 내 지인분들이 쓰고 알려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제목 안에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목들도요. 그냥 처음에 생각한 거 그거 하나 그것만 좀 사용해 주시는 것보다는요. 한번 쓰실 때 여러 개 사례들을 쭉 써보시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투표를 해보신다든지 물어보신다든지 해서 가장 반응이 괜찮았던 제목을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목 사례는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메이커님들께 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영감이 떠오르실 때마다 40자 이내에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프로젝트 제목 안에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유령과 함께 사건 해결을? 하고 대놓고 물음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서포터님들이 궁금해지시는 내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들어있다 보면요. 나 너무 이거 궁금해. 이게 답이 뭐야? 그래서 사건을 해결했대? 하는 궁금증,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프로젝트를 클릭해 들어오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 프로젝트를 보는 서포터님들의 그 수 자체가 많아지면요. 그만큼 내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님들의 절대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서포터님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은 걸 제목에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너 뭘 쓰지? 하고 싶으실 때는 고정관념에 좀 반하는 내용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써있죠. 5벌처럼 입는 구스타운 코트 가격이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을 딱 던져주시면 서포터님들은 도대체 얼마길래 말이 안 돼? 하고 궁금증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름에 긴팔 셔츠? 하는 식으로 여름에 누가 긴팔 셔츠를 입어 더워 죽겠는데 하고 서포터님들이 딱 들었을 때 에이 하고 좀 이렇게 반발하실 것 같은 걸 역으로 프로젝트 제목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어떤 셔츠길래 하는 궁금증에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3번째 작성 팁인데요. 제품에 별명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참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우리 제품의 브랜드명, 내 제품군을 그냥 쭉 써주시는 건 서포터님들이 기억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는 승무원 구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별명을 가지고 서포터님들과 계속 소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브랜드명과 그냥 제품군, 피카딜리 펌프스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메이커님이 서포터님들께 제품을 소개하실 때마다 저희 피카딜리 펌프스 블랙은요 하면서 길게 말이 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서포터님이 이 제품을 다른 지인에게 추천하실 때요. 야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 라고 하실 때 글쎄 그냥 펌프스? 이렇게 되면요. 펌프스를 펀딩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검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포터님은 메이커님의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싶으셨는데 엉뚱한 다른 프로젝트로 추천받은 서포터님이 펀딩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직 메이커님의 리워드에만 해당하는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고 그 별명을 쭉 밀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요, 좀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승무원. 이 말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써서 구두를 별명을 지어주셨으면 서포터님들은 기억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야, 네가 지난번에 펀딩했다는 그 구두 이름이 뭐야? 잠깐만, 그게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이커님은 또 다른 서포터님을 영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게 됩니다.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 두 번째로는요. 메이커님의 제품군이 좀 뒤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앞에 별명, 승무원, 구두 이런 식으로요. 별명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광범위한 이름의 구두, 베개, 크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서포터님들이 훨씬 기억하기 쉬우세요. 사기라떼, 저탄수 마카롱, 플랑크톤 크림, 영혼 베개 이런 식으로만 지어주셔도 서포터님들의 기억에 훨씬 쉽게 남을 거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특징 뽑아내기 너무 어려워요 싶으시면요. 메이커님의 제품이 갖는 특징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 제품은 이불인데요.
엄청 푹신푹신한데 가벼운 게 특징이에요 하면은 뭐 그런 제품 있잖아요. 구름 같아요. 구름 이불. 솜사탕 같아요. 솜사탕 이불. 공기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에어 이불.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일상생활의 단어들을 갖다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메이커님의 제품의 특징을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덩달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의 제목을 작성을 해주셨으면요. 이 제목에 맞는 대표 이미지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한 만큼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제목과 대표 이미지를 첫 번째로는 서로 연관성 있게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승무원 구두 있잖아요. 승무원분들이 주로 신는 구두가 검은색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죠. 그래서 메이커님은 다채로운 색깔을 충분히 구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제품을 대표 이미지로 설정해 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메이커님의 제품이 되게 폭신폭신한 뭐 이불이다 하면요. 그 대표 이미지는 폭신폭신한 느낌을 잘 보여주시는 게 되겠죠. 혹은 메이커님의 제품이 뭐 예를 들어 보면 다 같이 뭔가 모여서 해야 되는 모임 리워드다. 이런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뭐 아니면 책이다 하면은 이 책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책 표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이커님의 제품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서 제품의 제목과 프로젝트 제목과 연관성 있는 이미지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성된 이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는 리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듀얼 폼롤러와 천연 고무 매트인데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을 담아주시면 서포터님들은 그 프로젝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이거 나도 이럴 때 쓰면 좋겠다 하고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 방법을 인지하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냐면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대표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화면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폼롤러와 천연 고무 매트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폼롤러와 고무 매트를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리워드 자체의 예쁜 사진, 예뻐 보여서 딱 올리게 되면요. 서포터님들은 둘 중에 뭐가 고무 매트지? 하고 헷갈리시게 돼요. 이렇게 좀 불분명해 보이는 리워드는 아무래도 클릭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기 마련이라서 이왕이면 메이커님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대표 이미지로 업로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프로젝트를 클릭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프로젝트 요약을 작성하는 방법을 대표 이미지 다음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요약이 뭐냐? 하시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PC 화면에서 또 모바일 화면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장 먼저 뜨는 콘텐츠입니다. 그 말인즉슨요. 서포터님들은 이 프로젝트 요약을 읽어보시고 내 필요한 혹은 내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내용이 쓰여 있으면 클릭만 해보시고 스토리를 읽지도 않고 그대로 뒤로 가기를 누르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프로젝트 요약은 그만큼 내 남은 스토리를 읽을지 말지를 정해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써주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때 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 5천만이라면 숙면에 딱 맞는 등과 목 라인도 5천만 개. 그럼 베개도 5천만 개여야 할까요? 서포터님들이 내 제품에 맞는 그런 호기심을 발생되어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스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제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 제품이 언제 필요한지를 스토리를 하나하나 다 읽어본 다음에 알려주시면 서포터님들은 사실 그때까지 스토리를 읽지 않으십니다. 요즘처럼 되게 바쁘고 뭐 3줄 요약해주세요 하는 게 익숙한 서포터님들께 스토리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어려운 요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요약 클릭하자마자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업로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제품만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을 이때 좀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보시는 사례에서는 통풍이 잘 된다는 그런 소재를 제품의 주요 특징으로 잡고 우리가 이거는 만큼은 정말 괜찮아요 하고 프로젝트 요약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이커님들도 제품의 주요 특징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요약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을 쓸 때는 첫 번째로는 키워드를 찾아서 넣어주시는 것, 그리고 내 제품의 별명을 좀 넣어주시는 것, 혹은 서포터님들께 좀 질문을 던져보시는 그런 3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었고요. 대표 이미지를 고르실 때는 내 제품과 제 프로젝트 제목과 잘 어울리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리워드의 사용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 이미지도 좋다라고 추천드린 적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요약을 쓰는 방법을 지금 보시는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사실 굳이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금 바로 이 강의를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까먹기 전에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메이커님들의 스토리에 맞는 제목, 대표 이미지, 그리고 요약을 멋지게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남은 스토리 쓰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